난민인정회부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아 70일 넘게 공항에 체류 중인 앙골라 국적 가족의 난민 신청 수용 여부를 놓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시민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 캐나다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독립운동을 도와 한국 정부로부터 독립장을 받은 5 캐나다인의 사례가 전시회에서 소개됐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국내 외국인 관광객들의 가장 신경 쓰는 여행 준비품은 보건용 마스크라고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낯선 환경에 불안함을 겪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에 새학기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6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에는 숨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인 1888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에는 선교사와 학자, 의사 등 200여 명의 캐나다인이 거주했는데요. 이들의 독립운동사를 담은 특별 전시회가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주최로 서울시에서 개최됐습니다. 독립 만세운동을 담은 흑백 사진, 농민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의병의 모습들. 이 사진들은 세계인에게 당시 한국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5명의 캐나다인을 통해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캐나다인 전시회가 서울시민청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사람들도 근대적으로 역동적이며 민주주의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걸어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기틀을 잡아왔는지 들어볼 기회가 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독립운동과 근대화에 크게 기여해 소위 민족대표 34인으로 불리는 스코필드 박사를 비롯해 독립운동을 도와 한국 정부로부터 독립장을 받은 4명의 캐나다인의 활동도 소개됐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뿐 아니고 또 여기 보면 캐나다인이라든지 미국인 이렇게 외국인분들이 그 와중에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히 느끼고 있죠. 한국의 고전소설인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해 세계에 알린 제임스 스카스게일과 세브란스 병원 설립에 기여한 올리버 에비슨의 이야기가 관람객의 눈길을 끕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나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건 처음 알게 된 것 같고요. 100일 전이 또 내년에 돌아가겠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이번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서울시민청 시티갤러리에서 열리며 한민족을 힘써 도운 캐나다인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앙골라 국적의 6인 가족이 송환을 거부하고 70일 넘게 공항 면세구역에서 체류해 난민 수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지난 7일 이들의 난민 신청 수용 여부를 놓고 재판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환승구역 한켠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가는 루렌도 씨 가족. 건조한 공항 내 생활로 아이들은 기침을 자주 하고 부부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에 한두 끼만 먹으며 삶을 전전해 왔습니다. 앙골라 정부의 콩고 이주민 추방 과정에서 콩고 출신의 루렌도 씨 가족은 고문, 성폭행 등 박해를 받자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8일 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난민인정 회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정부는 처분 사유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에 해당됐다고 밝혔습니다. 루렌도 씨 가족의 대리를 맡은 이상현 변호사는 이들의 난민 신청 사유를 판단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론했습니다. 공항에서 하는 심사는 일종의 간이 심사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심사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인데 앙골라의 상황이라든지 그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루렌도 씨 가족은 인천지법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고 루렌도씨 측은 처분서가 직인과 일련 번호 등의 부재로 통상적 처분 문서로 볼 수 없다는 점과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이 났던 자가 추후 난민 인정이 됐던 선례를 들어 난민 인정 회부 심사의 판단 기준과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측은 처분서는 처분 근거만을 제시하는 문서일 뿐 직인의 부재가 문서의 효력을 결정짓지 않는다고 반론했습니다. 한편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루렌도씨 가족의 입국 허가와 난민 신청 권리 보장 촉구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를 반대하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공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생명의 위협을 피해 차지한 곳에서 왜 다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안전하게 체류하며 제대로 된 정식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은 정말이지 최소한의 요구다. 그는 콩고인이어서 콩고로 가면 되는 것을 대한민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려 합니다. 앙골라라는 나라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봤을 때 이 사건이 잘못된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한국으로 유입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일은 2주 후 진행되며 당사자 출석을 위해 루렌도씨 가족 전원에게 긴급 상륙 허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6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독립을 위해 힘쓴 외국인들의 공적도 빠짐없이 기렸습니다. 장병훈 독립운동가의 외손녀 심순복 씨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무릎을 굽히며 인사합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8개국 64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건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후손을 찾아 제대로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내외에서 마지막 한 분의 독립유공자까지 찾아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병으로 활동하거나 해외 무장투쟁을 이끈 34명의 독립운동가를 일일이 거론하고 독립을 위해 힘쓴 외국인들의 공적도 빠짐없이 기렸습니다. 일본 육사를 졸업한 김경천 선생은 1919년 6월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 지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연희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에비슨 선생은 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고, 또한 문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 연구소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 독립운동 자료 수집과 함께 국내외에서 마지막 한 분의 독립유공자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히며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9개의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과 보존 관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에 관광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는 보건용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종현 PD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한국의 날씨는 미세먼지로 인해 제대로 숨쉬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약 1,534만 명으로 전년보다 15%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 상품과 더불어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It was a little bit scary, to be honest, when we flew in. We saw a lot of the pollution. But the first time we realized was that our walking tour today got cancelled. You can't see any of the buildings and horizons here, but in Australia you can see the sky, you can see the buildings, you can see very far away. 정부는 미세먼지가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별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국내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가 쌓인 데다 낮 동안은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 강우를 실시하는 방안과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관광 안내를 책임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외국인들의 행복한 국내 여행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방안 안내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여행정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visitkorea.or.kr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여기 홈페이지에 국내 미세먼지 현황하고
그 외국인 관광객 대응법에 대한 어떤 별도 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안내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도 다누리 포털과 콜센터를 통해 미세먼지에 따른 행동 요령을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13개 외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에 취약한 아동과 노인 등이 외출하실 경우 보건소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 친구,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설렘도 있지만 낯선 환경에 불안함을 겪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말이 서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불안은 더 큰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직장인들이 월요병을 느끼는 것처럼 새학기마다 일명 새학기 증후군을 겪는 학생이 많습니다. 처음 만나는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나 학업에 대한 걱정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해 배나 머리가 아프거나 식욕,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그 예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거고 자신감이 잃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자기 능력 발휘가 안 되니까 더욱더 불안과 우울 상태로 가서 아주 심하면 심한 우울증 상태가. 특히 한국말이 서툰 다문화 청소년은 새로운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통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어를 표현하는데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좀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낯설기도 하니까 문화적 갈등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학기를 맞이해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신학기 대비 집중상담 지원 활동을 벌입니다. 전국 230여 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신학기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문화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신학기 사회적응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역센터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문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다문화 센터에 직접 연계를 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해주고,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다문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1:1 학습,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청소년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 1388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도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지난 28일 사단법인 재외동포 포럼은 재외동포 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03차 재외동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김봉구 대전 이주 외국인 종합복지관장이 다문화 정책 현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 230만 명이 낸 세금 액수가 1조 원이 넘어서면서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GDP가 낮은 나라에서 노동자로 이주해왔지만 그들은 모국에서 상당한 지도층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민간 외교 영역에서의 상대적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유학생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대학 측의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였으나 재정과 학업 능력 등에 대한 대학들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 시범 도입, 하위대학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 강화 등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교과서에 외국인을 묘사할 때 인종차별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나 외국인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횟수는 늘었지만 백인 위주로 그려내고 흑인을 불쌍한 사람들로 묘사하거나 일방적 구호의 대상으로만 그린 사진이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권위는 교과서에 외국인을 등장시킬 경우 백인뿐 아니라 아시아계와 타인종도 고르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을 과목별로 고르게 배치해야 하며 다문화 학생을 주변부 인물로만 다루기보다는 학습 활동의 중심 인물로 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인류 평화를 염원한 마틴 루터 킹의 연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틴 루터 킹의 딸 버니스 킹이 지난 4일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습니다. 버니스 킹은 인종차별 철폐운동에 앞장서는 비폭력 365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해 사회의 갈등을 푸는데 비폭력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to communicate and they have to listen to the issue from each side. And they have to do the hard work of seeking to listen for a common pathway. 버니스 킹은 이번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한국의 청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버지 마틴 루터 킹의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실천할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익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컴퓨터 교육반을 지난 4일 개강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가 현장 실무 중심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작성, 표 만들기 등의 수업으로 구성됐습니다. 홍다라기 센터장은 결혼 이주민이 맞춤형 직업 교육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학습지 전문업체 대교를 방문학습지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학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사업은 만 4세부터 10세의 다문화 가족 자녀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 입국 자녀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당 가정의 학습지 교사가 방문해 자녀 수준에 맞는 1:1 방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과목은 기초 한글 수업과 국어로 주 1회 15분 내외로 수업을 진행하며 모집 공고는 시군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에서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꾸려졌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11개국 33명으로 구성된 다문화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말 김해에서 발생한 원룸 화재 당시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는 등 화재로 인한 외국인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화재 현장의 통역과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한 다문화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해 동부소방서 측은 이번 다문화 의용소방대 출범으로 인해 다문화 가족의 소방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은 교수입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이루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일제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던 자주 독립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임시정부는 오늘의 민주공화국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3.1운동과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역사적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민, 다문화 이주민이 한국인이 되고 되어가고 체류 외국인으로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3.1운동이 내건 펀딩과 민권의 평화와 같은 맥락입니다. 시민사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정치와 경제, 사회의 민주화를 이행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갈등 세력 사이의 건강한 소통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국인 국민과 이민 다문화 이주민과 체류 외국인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인물 대상 시상과 국제 독도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가 3.1운동의 근원지인 천도교 수훈회관 1층 대강당에서 오는 3월 29일 금요일 약 1000여 명을 모시고 발표와 함께 진행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한민족 원로회 공동회장인 김동길 박사님은 이번 국제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국제적으로 세계인이 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축사를 준비합니다. 독도 수호 국민연합 60만 회원과 독도 시사신문과 뉴스와 5개 국가의 대표가 참석 발표로 3.1절 100주년 기념에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미 함께함의 모습임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무지개 청소년센터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의 직업교육 내일을 잡아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 가정자녀, 중도 입국 청소년은 무지개 청소년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에 입주할 신규 기업 40개 팀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 입국과 취업, 허위 난민 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신고는 방문, 전화, 이메일, 서신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무부가 제12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당신의 대한민국을 보여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수기와 사진, 동영상 3개 분야의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 일꾼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면서 날씨가 한결 더 따스해졌습니다. 봄철 나들이에 여전히 미세먼지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